칠판 한 판 설명 들어갈 테니까 잘 들어.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네. 없어. 자, 첫 번째가 수현이 머리 잘랐어? 그래? 머리 자른 것 같은데? 자, 확률 밀도 함수 한번 들어가 본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확률 분포를 작성했을 때 변수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면 0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꺼내서 그 꺼낸 게 뭐가 되냐면 정수로 꺼낸 거야. 그렇지?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꺼내냐면 이 앞전에는 정수로 꺼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연속적으로 꺼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강의실에 몇 명의 학생이 있냐면 조금 과하게 이야기해서 1조 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게. 그런데 그 학생들의 몸무게를 내가 조사해 봤더니 가장 작게 나간 사람의 몸무게가 50, 가장 많이 나간 사람의 몸무게가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몸무게가 만약에 한 학생이 50이 나갔다면 그 다음 학생, 다른 학생의 몸무게가 51로는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학생 수가 1조 명의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50이 나면 다른 학생의 몸무게는 50.01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학생의 몸무게는 50.001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몸무게는 50.000일도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사람의 몸무게를 변수라고 논다면 앞전 시간에는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수로 끊어졌지만 이제는 사람 수가 많다면 몸무게가 50, 51, 52로 정수로 끊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몸무게가 어떻게 표현된다? 연속적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 x의 값이 정수로 끊어진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표현된다면 이때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자, 이 앞전에 배웠던 변수는 확률 분포표에서 하나, 둘, 셋, 넷 정수로 끊어졌기 때문에 이상 확률 변수라 하고 여기서는 연속적으로 표현되니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50이었을 때 사람의 몸무게가 50인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확률로 계산한다면 얘가 될 것이고 51로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확률의 값은 얘가 될 것이고 몸무게가 50과 51이 아니라 50과 51 사이에 연속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확률값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때 모든 학생들의 몸무게를 변수로 놨을 때 확률값으로서 확률값을 대응시켜서 그 확률값을 이렇게 연결해 봤어. 알겠죠? 자, 확률값을 만약에 연결했을 때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이 fx를 뭐라고 한다? 확률 밀도함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뜻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변수의 값 자체가 연속적으로 표현된다. 자, 연속적으로 표현됐을 때 그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대응시켰습니다. 그 확률값을 대응시킨 이 그래프를 뭐라 하자? 밀도함수라고 하자. 그런데
이 밀도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밀도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려줘도 그 밀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수학 이 책에서는 안 써먹는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밀도란 말은 거의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그래프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이때 변수의 값이 연속적으로 표현된다. 연속 확률 변수. 알겠지?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식이 뭘까? 첫 번째, 확률의 값은 항상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생각하는 범위의 값이 50에서 100이었다. 이제 자, 가장 작은 범위의 값은 알파, 가장 큰 범위의 값은 베타가 됩니다. 자, 어차피 확률의 값 자체는 확률은 항상 합은 1이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확률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면 그때 확률의 값을 제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확률의 값을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게 밀도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 밀도의 개념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50이었을 때의 확률. 자, 이게 만약에 50이었다면 51이었을 때의 확률. 근데 변수의 값이 50과 51 사이에 무수히 많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분홍색과 연두색을 확률이라고, 확률이니까 확률의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많은 변수의 값이 많으니까 이 막대 그래프도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가 뭘 나타낸다? 이 도형의 넓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의 합을 구할 때 그 수가 정수였다면, 즉 자연수였다면 그거의 합을 나타내는 게 시그마 기호였어. 근데 연속적인 수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슨 기호냐면 인테그랄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변수 자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확률은 이 막대 그래프가 몇 개 있다? 무한히 많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 연속적인 수의 합은 무슨 기호가 된다? 인테그랄 기호가 되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확률의 값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함수, 밀도 함수 fx를 적분한 결과하고 똑같다. 그래서 확률의 합은 얼마야? 1이기 때문에 이거의 면적인 정조분의 값도 1 나올 것이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이거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세 번째가, 자, X가 만약에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자, 확률의 값 구하라는 이야기는 A에서 B까지의 확률값 자체가 막대 그래프의 면적이야. 그래서 자, 인테그랄로 바꾸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 넓이의 값 구해준 게 요 확률값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가 되냐면 변수의 값 자체가 무한히 많이 존재해요. 변수의 값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전에
확률 분포에서는 x가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구했거든. 그런데 자,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변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점에서의 확률은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별량 자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엄청 많이 있죠. 그지? 거기에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확률,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막대 그래프의 값을 비교해 본다면 전체의 이 막대 그래프가 무한계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값이니까 확률이 얼마가 된다? 0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잘 봐라. 여기에 등호가 있든가 없든가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등호가 B에 등호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왜? B에서의 확률은 특정한 한 점에서의 확률은 얼마니까? 0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개념이 주어져서 이 밀도 함수를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뭐가 되냐면 자, 두 번째가 무슨 내용이 되냐면 자,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규 분포를 들어갑니다. 자, 간다. 이와 같이 하나의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y는 fx가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루트 자, 루트 얼마? 2파이 곱하기 얼마? 시그마 2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분의 얼마가 되냐면 x-m의 제곱이 주어졌다. 이 함수는 너희들이 암기하는 함수가 아니야. 알았지? 자, 어떤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초월함수로 주어져 있다. 한 번도 안 본 이런 함수로 주어져 있다. 그럼 이 주어졌을 때 이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m은 평균이 되고 여기에 있는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이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더니 이 밀도 함수가 x축하고는 만나지 않고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이와 같은 종 모양의 그래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fx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이 fx는 이게 평균이야. 평균 m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면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종 모양의 그래프야. 알았지? 그래서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지면 이 그래프는 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포는 뭐가 되냐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 성적을 보거나 키, 몸무게, 시력, 혈액형을 조사해도 이쪽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작죠. 그죠? 중위권의 학생들은 많고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또 적은 거야. 우리가 조사하고자 한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조사 대상에 흩어져 있는 정도가 전부 다 이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하고자 한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지극히 내가 만약에 수학 성적을 조사해도 이 모양이 되고 성수고등학교의 키를 조사해도 이 모양이 되고 지극히 이 그래프가 정상적인 그래프였다는 거야. 알겠죠? 조사하고자 한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조사 대상에 흩어져 있는 정도는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분포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정규 분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란 말은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밀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 초월함수가 된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모양이다. 근데 이 분포는 지극히 정상적인 분포가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자? 정규 분포라고 하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현했을 때는 자, 확률 변수 x. 자, 정규 분포 노르말의 첫 머리 글자 n을 따갖고 와서 앞에다가 평균을 적고 뒤에다가 분산을 적어서 이 정규 분포는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밀도함수에서 밀도함수가 수많은 함수가 밀도함수야.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3차도 되고 마음대로 나와요. 근데 그 밀도함수 중에서 이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 밀도함수를 뭐라 하자?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잘 봐라.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확률을 구하려면 밀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적분을 해야겠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의 확률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요 놈을 뭐 해야 합니까? 적분을 해야겠죠? 그죠? 저는 이 적분을 못합니다. 아, 당연히 너희 학교 선생님도 적분을 못하는 거지. 이건 적분을 누가 하냐면 수학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적분을 너무나 어려워서 또는 뭐냐면 이 상태로 났을 때는 자, 면적이 되거나 키가 되거나 뭐가 됩니까? 성적이 되든가 조사할 때마다 이 식의 값을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확률값을 못 구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이야기야? 정규분포를 줬을 때 확률값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조건이 읽을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 조건이 없을 때는 못 구하냐면 이걸 접근할 수가 없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서는 이 인테그랄을 사용해서 확률값을 구할 수가 없다. 몇 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변수를 이제 바꾸러 갑니다. 변수를 뭐로 바꾸냐면 자, 여기에 있는 시그마분의 자, 시그마분의 x-m을 새로운 확률 변수 z로 한번 바꿔보자. 자, z로 만약에 바뀐다면 이때 평균의 값은 n과 시그마의 제곱이었는데 이 식에서 변수를 이렇게 바꾼다면 과연 바뀌어진 식의 값의 평균과 분산이 얼마나 나올까? 자, 평균을 제가 한번 찾으러 갑니다. 자, 평균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잘 봐라. 요렇게 한번 준다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됩니다. 자, 이건 내가 정리하면 시그마의 성질에서 시그마분의 1 2x ax 플러스 b의 평균의 값은 a 곱하기 시그마 x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얼마? m 나오죠. 된다.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얼마야? a 곱하기 2x 플러스 b가 되겠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가 나오겠지. 됐어요? 그런데 얘는 뭐야? x의 평균. x의 평균이 얼마야? m이죠. 앞에 수하고 뒤에 수가 같으니까 평균은 얼마 된다?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을 얘가 찾으러 가면 자, 분산의 값을 찾으면 자, v의
분산의 값 자체가 시그마분의 얼마 1x 마이너스 얼마 시그마분의 얼마 m. 자, 분산의 정의는 ax 플러스 b의 분산은 얼마하고 같다? a의 제곱 vx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얘가 정리하면 ax 플러스 b의 분산은 a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분의 1 곱하기 vx가 돼서 vx가 시그마의 제곱이 되니까 얘하고 얘가 약분됩니다. 얼마가 됩니까? 1로 정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걸 기억해야 한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말은 자, 내가 만약에 정규분포를 만약에 줬을 때 이 정규분포에서 확률값을 구하기 해야 하는데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바꿨을 때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자, 성적을 조사하든지 키를 조사하든지 몸무게를 조사하든지 시력을 조사하든지 무엇을 조사하든지 간에 평균의 값은 무조건 얼마로 고정되어 있고 0으로 고정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정도인 분산의 값은 항상 1로 고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내가 조사한 것이 수학 성적이었다면 이렇게 키였다면 자, 키였다면 이렇게 시력이었다면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프가 달라져 간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모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가 정규분포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분포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평균과 분산이 0과 1로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0과 1로 고정이 돼서 이 식의 값이 뭐로 바꿔지느냐? y는 fx의 그래프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에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 2에 마이너스 2분의 z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시그마분의 x-m을 시그마분의 x-m을 z로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조사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항상 가운데 평균값이 0이 되고 분산의 값 자체가 1로 고정되어 버려서 이 그래프는 이와 같이 0에 대하여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이 정규분포가 키가 되든가 성적이 되든가 몸무게가 되든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조사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래프가 변수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확률값, 이 그래프는 이 정규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대표를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그래서 모든 확률의 값은 어디에서 구한다? 정규분포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값을 구해내는 거야.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값을 구하려면 이거의 면적을 구해야 해. 면적을 구해야겠는데 요 놈을 적분해야 해. 알겠죠? 이 놈을 적분해야 하는데 아까와 같이 이 적분 저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적분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수학자들이 만들어놨어. 수학자들이 너무나 이 정적분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0.01의 간격으로 모든 정적분의 값을 싹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책에 보면 지수함수, 로그표 이런 거 주어져 있죠. 삼각함수표 그렇게 주어졌듯이
정조분의 값을 0.01의 간격으로 다 나눠놓은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곡선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값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한다. 이걸 그대로 생각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확률 밀도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의 값을 구하여라. 뭐하자? 면적을 구하자. 자,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였을 때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1차, 2차, 3차 다 되는데 이 그래프였을 때 뭐라 하자?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 식이면 이 그래프를 나타내서 지극히 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정규 분포가 된다. 그런데 이 정규 분포에서는 얘를 접근할 수 없으니까 면적을 못 구한다.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그 조건은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거의 확률값을 못 구하니까 변수의 값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가 주어지면 이 정규 분포는 무조건 변수를 x를 z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때 z로 바꿔서 그려진 이 그래프가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야. 알았지? 그래서 모든 확률의 값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해낸다.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친구를 한번 그려보고요. 자, 지금 1번 문제 한번, 1번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2번 문제. 항상 연적은 얼마다? 1이다. 너무 모르겠어. 어려워. 갑자기 완전 새로운 게임. 그 조회 표현전자 아니었으면 갑자기 씨가 나와. 너무 무난해. 저 뭐야?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네, 이해는 했는데 어쩌면 뭔지 모르겠어. 갑자기 적분도 나오네요. 야, 뭐야? 이걸 접근하라고? 적분한 게 1이고. 그런 게 확률이고 그게 1이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있나? 너 일본 사람인지. 아,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A에서 B는 안정적인 못 차이. 알까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전체는 아 여기에서 범위. 근데 그게 1이나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와. 3분의 2? 맞아? 어디까지 1을 봐. 1, 2, 와, 갑자기 너무 어려웠어. 근데 이게 그거보다 나은 거니까. 본인 야, 새로운 계획이 여기 뒤에 풀었어? 야, 너 진짜 너 저번에 완전 다 틀렸어. 그래서 너 그럼 나 이것 때문에 한 페이지 다 틀렸어. 야, 너무. 아, 너랑 아니 그때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쉽지. 아니 야, 너 이거 했어? 그때 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랬어? 근데 내 책 보는데 S 돼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나 안 했던 것 같아서. 몰라가지고. 야, 이거 나도 모르겠어. 유기적이야. 야, 진짜 잘 그랬다고. 와. 이게 안 그리고 딱 28 나와서 6 했는데. 이거 되게 유기 아니야? 말이 안 돼. 이 진짜로. 아니 근데 가끔 갑자기 잘못하는 게 있어. 그치 이건 왜 구호야? 아니, 그거 나올 수가 없는데. 그니까. 왜 구호?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러니까 나 그냥 이거 못하겠어. 잠깐만요. 더안 풀려고 좀 했는데. 두 번째는 뭘 모르겠어. 아니, 세정식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내일 안 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수진이랑 얘기해볼게. 자, 거기 한번 본다. 1번 문제 수연아 얼마 나왔어? 8분의 1. 8분의 1. 와. 그 다음에 8분의 1. 아, 이놈을 살려놔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영이는 2번이 얼마 나왔어? 3분의 2요. 수영이는 3분의 서로 맞았어? 예. 그러면 퍼펙트 한 거 아니야? 숙제는 오늘 잘 해왔나? 응? 그래도 알파, 베타, A, B랑 무슨 차이예요? 아, 알파, 베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면 확률 분포에서 공이 만약에 주머니에 흰 공이 5개, 빨간 공이 2개 있다. 내가 하나를 공을 5개를 꺼낸다면 그때 흰 공의 개수는 몇 개냐? 예를 들어서 흰 공 5개, 빨간 공 5개가 있다. 내가 여기서 5개를 꺼낸다면 흰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 0개에서 5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지?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이 강의실에 학생이 만약에 10,000명이 있는데 가장 작은 수연이의 몸무게가 50, 가장 큰 필선이의 몸무게가 100. 그러면 범위는 50에서 100까지.
앞전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에서 개수가 5개까지. 그 전체 생각하는 범위. 그치? 근데 요 말은 또 뭐냐면 AB라는 것은 앞전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흰공의 개수가 하나에서 3개까지 나올 확률은 얼마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말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수연이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항상 확률의 값은 얼마? 1이다. 그래서 1번 답은 8분의 1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은이가 구했던 2번 답은 얼마야? 3분의 2지? 3분의 2가 맞습니다. 자, 문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 11번까지 이 그래프를 살려놓고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내용이 이거다. 확률 변수의 x에 밀도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절대값 듀얼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자, 그래서 절대값 듀얼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반드시 기호안을 0이 되지 않는 꺾입니다. 자, 0에서 4까지니까 0을 집어넣으면 얼마? 2a가 되고 4를 집어넣어도 2a가 돼서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범위의 값은요 0에서 4까지만 생각하니까 이 범위만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일단 밀도함수에서 미지수가 들어오면 꺼낼 수 있는 식은 한 가지.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자, 이면적하고 이면적하고 붙여버리면 직사각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밑변은 2가 되고 높이가 4a니까 확률의 합은 얼마야? 4a가 돼서 1이니까 이걸 찾고자 a의 값은 얼마다? 4분의 1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확률값은 1에서 2분의 5까지의 확률은 얼마냐? 1이면 2분의 5면 이때 확률의 값은 얼마냐? 요거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 면적을 구할 때 굳이 인테그랄 기호를 쓸 필요는 없지. 그치? 만약에 이 함수가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거나 곡선이었다면 면적의 값을 구할 때는 인테그랄 기호를 써야겠죠. 근데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하고자 한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건 얼마고? a고 이건 정리하면 얼마야? 확률의 값이 2분의 a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값은 1에서 2분의 5까지의 확률값은 자, 밑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높이 a 플러스 2분의 1에 밑변 2분의 1 높이 얼마? 2분의 얼마? a. 그래서 정리하면 a가 자 2분의 a, 8분의 a, 8분의 4a, 8분의 1a니까 8분의 얼마? 5a. 그래서 8분의 5에다가 a가 4분의 1이어서 정리하면 확률값 자체는 32분의 5가 되는 것이다. 말뜻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을 들어갑니다. 성훈이가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x라고 놨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때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딱 표현해 보니까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0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0까지
x가 0을 가지면 얼마야? 10k. 됐어요? 자, 밀도함수가 나왔을 때 확률의 값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높이 얼마? 10k. 면적은 얼마? 1이다. 그래서 k의 값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50분의 얼마? 1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봐라. 서문이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3분 이내였다. 3분 이내였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야? 가자마자 탈 수도 있고 3분 후에 탈 수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2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자, 문제 위에서 두 번째 줄 봐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x라고 했으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3분 이내였다는 말은 x가 0에서 3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0에서 3까지의 확률. 자, 3까지의 확률이면 이와 같은 사다리꼴의 면적 구해주면 되겠지. 자, 사다리꼴의 면적 구한 다음에 2분의 1 아랫변 얼마? 10k 플러스 윗변 3을 집어넣으면 7k 높이 얼마야? 3.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k 10 곱하기 k 얼마? 50분의 1 곱하기 얼마? 3. 약분하면 얼마? 이거 약분하면 100, 곱하면 100이네요. 100분의 10이면 10분의 1. 그래서 3일 곱해지니까 확률값 자체는 10분의 얼마? 3을 의미해 줄 것이다. 됐어요? 이제 밀도 함수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수능 문제도 다 정형화되어 있어. 알겠지? 주어진 범위 안에서 확률의 합은 1이다. 그리고 확률값을 구하려면 주어진 도형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또 한번 가보자. 자, 5번 내용은 자, x가 0과 5에서 확률 변수의 x에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얼마냐면 여기가 2, 0, 5 여기가 k가 됩니다. 자,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항상 확률의 합은 얼마? 1 2분의 1 밑변 5 높이 k가 1이 돼서 결국 k의 값은 얼마냐면 5분의 2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쪽 부분의 확률. 자, 이것 부분의 확률값 구해주면 2분의 1에 밑변 얼마? 2 높이 3 집어넣을까요? 3 집어넣으면 얼마일 것 같아? 한번 찾아봐. 자, 수연아, 3이면 값이 얼마일 것 같아? 이현이는 여기 한번 봐요. 요 삼각형을 봐봐. 2일 때 얼마? K야? 그럼 여기가 3, 4, 5가 있지 않을까? 그럼 한 칸씩 갈 때마다 3분의 K씩 증가하면 되겠네? 여기는 3분의 K, 3분의 K, 3분의 3K가 되겠지. 그래서 3일 때의 그때 값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K가 되겠지. 3분의 2K. 됐어?
2, 5. 높이가 K. 여기는 얼마야? 3이 되겠네?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는 3, 여기는 4.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일까? 여기는 얼마야? 3분의 2K. 됐어요? 3분의 2K라는 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정리하면 없어지고 5분의 2를 곱하니까 확률값은 15분의 얼마? 4다. 말씀 이해됐나? 잘 기억해서 풀어야 한다. 자, 여기에 잠깐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능 기출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거의 다 해결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을 놓치면 안 돼. 정규분포다, 밀도함수다 등장하는 게 전부 다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거의 80 내지 90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갑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m은 평균이에요. 이 자리예요. 알겠지? 자,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라.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한다. 자, 보자. x1과 x2가 x1보다 x2가 크다고 하자. 뭐 제가 x1과 x2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x1에서 x2 이 분홍색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확률값은 잘 봐. x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이쪽이 되겠네요. x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은 얘가 되겠네요. 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반대로 빼야겠지. x2보다 작거나 같다. x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기억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수연아, 확률의 합은 얼마? 1인데 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했어? 평균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라겠네. 그럼 오른쪽의 확률은 얼마고? 2분의 1. 왼쪽의 확률은? 그래서 x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도 0.5.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쪽도 0.5. 됐어요? 니네 표현 방법은 맞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한다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확률은 이쪽이 되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쪽이 되네요. 오케이? 그럼 두 개 더하면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었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한번 봐보자. 2번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그래도 예쁘게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냐면 7번 내용이죠. 7번 내용. 우리 친구들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7번. 자, 얘들아. 분산이 이걸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산이 작다. 분산이 작으면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야. 표준편차가 작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림을 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얘들아,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 분산의 정의가 봐봐.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함수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분산이 작다는 것은 편차가 작다는 의미야. 편차가 작다. 절대값이 항상 양수니까. 편차가 만약에 작다는 것은 얘가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설명을 듣고 이해해봐. 자, 여기가 평균인데 얘가 평균 뭐 우리가 수학 성적이 70점이야.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 71, 72, 73, 그 다음에 69, 68, 67 이렇게 있어요. 이반 학생들의 성적은 제가 6명을 뽑았을 때 평균이 70 나오지. 그런데 자 똑같은 반이었지만 90점, 100점, 80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학생은 80점, 여기는 얼마야? 40점, 여기는 얼마? 6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반의 학생들도 평균이 얼마가 됩니까? 이반의 학생들의 평균도 자 평균이 70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편차라 분산을 하는 것은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이야. 여기 편차 얼마 나왔어요? 1 나왔죠. 여기 2 나왔지. 여기 편차 3 나왔지. 이건 편차가 얼마야? 20이지. 30이고 10이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이 작다는 이야기는 요것들의 편차가 작다는 거야. 편차가 작다는 것은 점수, 별량들이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별량들의 평균값에 이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는 별량이 상대적으로 어디에?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자, 별량이 평균값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 6명의 자, 만약에 본다면 평균값에 자, 봐라. 자, 여기가 70인데 70명, 여기 또 70점이 2명 있다고 해봐. 자, 70명이 만약에 2명을 갖고 그 다음에 71점을 갖는 학생이 여기에는 1명이 있고 여기에는 72점, 73점, 69, 68, 67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포 곡선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평균의 값이 70인데 자 70점, 71점, 72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없다는 것은 이 학생들에 비해서 수가 더 작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71점이 10명이 있고 72점이 10명이 있고 73명이 10명이 있었다면 여기는 별량들이 71, 72, 73들이 왼쪽이 10명이 있을 때 오른쪽은 10명보다 더 작은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이 평균이 70점이지만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별량이 상대적으로 평균값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확률이 컸다는 거야. 별량이 많이 있으니까. 에? 그래서 확률이 크다. 자, 확률이 뭐한다? 크다. 확률이 크다는 것은 자, 이봐요. 확률값은 뭐가 됩니까? 요 그래프 값이 확률값이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해진다?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그래프가 뭐가 됐다? 높다. 그래서 자, 분산이 만약에 작습니다. 분산이 작다는 말은 편차가 작다. 편차가 작다는 말은 별량이 평균값에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별량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은 확률값이 더 크다. 확률값이 더 크다는 것은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은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다. 두 학교 A, B의 수학 성적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정규 분포의 곡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A 학교하고 B 학교의 수학 성적을 M1과 M2라고 하세요. 여기 봐봐요. 자, A 학교 이 평균자를 M1이라고 적고 B 학교 자리에 평균을 M2라고 적어봐. M1과 M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수연아, 누가 더 커? M2. 자, M2가 오른쪽 값에 있죠? 근데 M2가 더 크지.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 분산이 작을수록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현아, A 그래프하고 B 그래프 중에서 누가 분산이 더 작을까? B가 작죠. 분산이 작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분산이 큰 놈은 누가 됩니까? A의 표준 편차가 더 크겠죠? 그래서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더 크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정규 분포가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정규 분포가 확률 변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칠판 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정규 분포야. 그럼 정규 분포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인데 평균은 문제에서 m이라고 이야기했네. m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를 보니까 10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의 확률값이네요. 1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10의 왼쪽이죠. 20보다 크거나 같다. 20의 오른쪽이라는 이야기네. 확률이 같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야? 확률을 나타내는 게 면적이란 말이야. 확률이 같다, 면적이 같다는 거예요. 자, 10의 왼쪽과 20의 오른쪽이 똑같다. 그럼 그 말은 10과 20이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0보다 적습니다. 이거의 면적. 20보다 큽니다. 이거의 면적. 서로 같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10보다 작고 20보다 크다의 면적 확률의 값이 똑같다는 말은 10과 20은 평균 m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되니까 가에서는 평균이 15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분산. 자, 4분의 1x의 분산은 분산의 성질에서 16분의 vx. 근데 분산이 4 나왔다. 그러면 대각선 곱하면 분산은 64고 분산이 64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얼마다? 8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됐나? 야, 반응 한번 보여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9번 내용을 또다시 한번 간다. 자, 정규 분포가 7,3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가 7,3입니다. 보세요. 자, 평균이 얼마고? 7이고 분산이 3인. 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잘 봐요. 이때 다음 확률값이 x는 a-5고 x는 a 플러스 3이야. 이 확률값이 잘 봐. 이 확률값이 무슨 값을 가졌다? 이 확률값이 최대값을 가졌다. 네. 아까 이야기했죠. 확률은 뭐가 나타난다겠습니까? 면적이 확률값이라 됐지. 그러면 이 확률값이 최대가 됐다. 이거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는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겠느냐. 자,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 2칸이죠. 그지? 그 2칸이 이쪽에 있으면 확률값은 요것밖에 안 되겠네? 그 2칸이 만약에 이쪽이었다면 확률값은 얘보다는 더 크네? 됐어요? 그러면 이 확률값이 최대가 되려면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2칸입니다. 알겠죠? 확률값이 최대가 되려면 면적이 최대가 돼야 해서 그때의 간격이 얼마가 된다? 평균값에 이렇게 대칭이 됐을 때 면적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수의 평균이 얼마다? 14다. 그래서 이 두 수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14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8이 얼마? 14가 돼서 a는 얼마다? 11 나오게 됩니다. 말뜻 이해돼? 꼭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10번 또 다시 10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 분포가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선생님, 여기 보세요. 아까 정규 분포는 확률값을 못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못 구해요. 확률값 조건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은 확률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어떤 관계식을 준다는 거야. 그렇지? 그 관계식을 잘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는 자,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평균 n에서 n 플러스 시그마 n 플러스 시그마가 어디에 있을까? 뭐 모르니까 이 정도 n 플러스 시그마 n 마이너스 시그마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n 마이너스 시그마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시그마 n 플러스 2 시그마 여기가 n 플러스 2 시그마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n 마이너스 2 시그마 자 간다 분홍색에서 n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요 보라색의 면적이 a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2분의 a 여기도 2분의 a 자 노란색 여기서 여기까지의 정조분의 값이 b 나왔어. b 나왔으면 절반이 얼마예요? 2분의 b가 되겠네. 근데 여가 2분의 a니까 여기는 2분의 b에서 2분의 a 값을 뺀 값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나 똑같으니까 2분의 b에서 2분의 a를 뺀 값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n-2 시그마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확률 구해주세요. 요것들 좀 더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하면 이거 두 개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어져서 2분의 B 플러스 2분의 A. 그래서 확률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얼마다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됐어? 오케이? 이현이 이해돼? 수현이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본다. 11번 문제 표를 한번 봐보실래요? 표를 보면 자, 그 표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정규 분포가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라지 x가 m에서 스몰 x까지 갖는 확률을 오른쪽 표와 같이 주어졌다. 자, 그 표 보는 방법. 자, 이현아, x가 n 플러스 시그마이면 얼마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현이가 자, 봐봐 수연아. 요렇게 주어졌는데 여가 x고 여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x가 n 플러스 시그마이면 0.3414. 이 말은 x가 n 플러스 시그마였다는 말은 x가 m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나간다면 확률의 값은 0.3413입니다. x가 m에서 n 플러스 2 시그마 값까지 나간다면 0.4772 이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가 53을 평균 53을 가지고서 좌우 대칭입니다. 자, 53이 여와 같이 주어졌는데 자, x가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1587 나왔대. 자, 간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1587 나왔어. a가 여가 있으면 1587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벌써 0.5잖아. 그치? 그게 a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여가 있다면 여기의 확률이 0.1587이 나왔다는 거야. 됐나? 그래야 x가 a보다 적거나 같을 때 확률이 0.1587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가 0.1587이 되면 수연아, 여기 확률 얼마야? 0.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됐어? 그럼 여가 0.3413이니까 자, 여기도 0.3413이야. 대칭이 되게끔 해놨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의 값을 가져야만이 0.3413이 나온다 했어? n 플러스 어디까지? 시그마까지? 자, 여기 보세요. n 플러스 시그마가 되면 자, 평균은 원래 여기가 n자리야. 근데 m에서 n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0.3413이면 여기에 있는 수는 m에서 시그마를 뺀 값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m은 얼마야? 평균 53. 표준 편차는 얼마? 그다음에 m에서 7을 빼니까 a는 얼마의 값을 가졌다? 46이었다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정규 분포표를 읽어서 그리고 확률 찾는 방법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일부러 갈 거고요. 자,